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술 후 1개월 되셨을 때, 한 달 지나신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오늘도요, 지난 영상과 비슷하게 하지만 조금 더 발전된 자세들을 배우실 거예요. 호흡부터 균형 운동까지 함께 우리를 가르쳐 주실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은 이제 병원에서 침상에서 주로 운동을 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앉아서 또는 서서 하시는 운동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첫 번째로 먼저 호흡 기능을 테스트하는 동작을 다시 한번 해볼 거고요. 자,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배에 두시고, 자, 호흡을 천천히 코로 3초 정도 들이마시겠습니다. 네, 그럼 내쉴 때는 입으로 천천히 2초 정도, 다시 천천히 코로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한 번 더요. 네, 이때 하시면서 가슴보다 배 쪽에 있는 손이 먼저 부풀어 오르도록 하시고요. 신경을 쓰셔서 하시면 좋겠고요. 생각보다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운동은 부테이코라는 호흡법인데요. 방법을 알려드리면 이렇습니다. 양손으로 입을 막고 손으로 코를 막으신 상태에서 숨을 참은 상태에서 고개를 아래 위로 천천히 움직일 거예요. 보통 한 20초, 30초 정도 지나시면 숨이 막 차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래서 버티다가 너무 호흡이 하고 싶을 때 끝까지 읍 하고 참으시면 안 되고요. 자, 우리 몸에 이제 산소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좀 잘 안 들어오니까 호흡이 안 되니까 몸이 더 많이 빨아들이기 위해서 열어주면 횡격막이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해요. 잠들어 있던 횡격막도 움직이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끌어내는 방법입니다. 입을 다무시고 한 손으로 코를 이렇게 막아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고개를 천천히 뒤로 앞으로 천천히 숙이고 젖히고 천천히 하실 겁니다. 지금 천천히 이제 약 10초 정도 지나고 계시고요. 하시다가 너무 그때 숨이 참기 어려우시면 그때 놔두시고 심호흡을 저절로 하게 되네요. 그 다음에 들어가실 때 느낌이 어떤지 다시 한번 보세요. 온몸이 팽창하는 느낌이. 아까도 훨씬 더 좀 달라진 게 네네. 느껴지시나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오래 참으시면 어지럽거나 핑 쓰러지실 수 있으니까 항상 살살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늑골에다 손을 한번 대시고 다시 한번 호흡을 한번 하겠습니다. 네, 손을 대시고 코로 들이마시면서 늑골이 팽창하시는 느낌을 느껴보시고요. 그 다음 입으로 다시 끝까지 호흡을 다 내뱉으시고 다시 코로 깊게 하시고요. 네,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무릎을 살짝 발끝을 이렇게 모아주시고 그 다음에 무릎을 강하게 조이시면 그 다음에 턱을 살짝만 숙여주시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하시면 복강에 압력이 좀 더 잘 들어가실 거예요. 시작. 네, 다시 내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턱이 들리지 않도록 턱을 살짝 당겨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침상에 계시면서 허리, 목, 전부 다 뻣뻣하게 굳어 계실 텐데요. 간단하게 풀어보는 운동들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다리를 편하게 앞으로 뻗어주시고요. 첫 번째는 굴곡 신전 운동입니다. 천천히 손을 가지고요. 편안하게 쭉 숙일 수 있는 만큼 숨을 쉬시면서 내쉬고 다시 천천히 올라오시고요. 다시 천천히 호흡을 하시면서 자, 머리를 숙이면 머리 무게에서 자연스럽게 조금 기울어진다고 생각하시고요. 지나치게 막 힘을 줘서 엎드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실 수 있는 만큼만 내려가시는 게 중요하죠. 자, 이번에는 내려가실 땐 똑같이 천천히 손을 뻗으면서 내려가셨다가요. 올라오시면서는 다시 숨을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팔도 한번 뒤로 쭉 젖혀보실 거고요. 등이 쭉 늘어나는 느낌. 다시 한번 숙이면서 내쉬고 다시
들이마시면서 팔을 뒤로 쭉 늘려주시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좌우 운동인데요. 우리가 오래 앉아있다 보면 또는 오래 누워있다 보면 한쪽은 짧아지고 한쪽은 늘어나고 이런 불균형이 생기기가 쉽거든요. 이런 불균형들이 골반의 위치 변형도 일으키고 어깨나 목, 허리 통증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옆으로 늘려면서 좌우의 밸런스를 맞추는 운동입니다. 자, 천천히 차렷하신 상태에서 자, 오른쪽으로 먼저 천천히 쭉 바닥에 손을 터치한다는 느낌으로 내려가 보시겠습니다. 예. 자, 반대쪽 다시 쭉, 예. 네. 다시 천천히. 자, 해보시다 보면은 한쪽이 좀 짧거나 좀 잘 안 되시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럼 그쪽에 조금 더 한두 번씩 더 해주시면 좀 효과가 있겠죠? 예, 후. 네. 네,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로테이션이겠죠? 자, 다리를 다시 멀리 뻗어주시고 약간 벌려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까는 저희가 앞으로만 내려가는데 이번에는 크로스로 이렇게, 예. 자, 왼손은 당기고 오른손은 밀면서 내려가시면 되고요. 반대쪽 다시 쭉, 네. 네. 다시, 자, 오른손은 밀고 왼손은 당기고, 자, 호흡하시고요. 다시 들이마시면서 올라오시고, 자, 내쉬면서 후. 호흡은 우리 몸이 굽혀지고 배가 들어갈 때는 내쉬고 그 다음에 젖혀지면서 배가 나올 때는 들이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동작을 하실 때 너무 부담스럽게 억지로 많이 내려가시려고 하면 득보다 실이 많으니까요. 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천천히 하고 몇 회 정도 하시다 보면 조금씩 동작이 편해지고 더 내려가는 걸 느껴지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차근차근 해나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서서 하는 옆구리 스트레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손을 뒤에 깍지 잡아서 뒷머리 살짝 포개 주시고요. 자, 그 상태에서 예, 양발은 어깨 넓이로 편안하게 쓰신 상태에서 예, 골반이 너무 한쪽으로 밀리지 않도록 조금은 고정한다는 느낌을 가져주실게요. 그 상태에서 예, 엉덩이 힘을 꽉 주시고 옆구리를 쭉 늘려서 내려가겠습니다. 후. 다시 들이마시면서 올라오시고요. 자, 이제 반대쪽으로 자, 숨 내쉬면서 후 쭉 내려가시고 다음 들이마시고 올라오시고 다시 후 호흡 내쉬면서 쭉 내려가시고요. 다시 올라오시고 다시 호흡 내쉬면서 후. 네. 수술하시고 난 다음엔 팔을 뒤로 깍지를 끼거나 들어올리는 동작이 좀 어려우실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땐 간단하게 앞에다가 이렇게 네, 포개시고 그대로 골반, 발 힘 꽉 주신 상태로 오른쪽부터 천천히 후. 네, 다시 마시면서 올라오시고 다시 내쉬면서 후. 네, 다시 마시면서 올라오시겠습니다. 요거 하실 때 한 번 하시고 그다음 또 팔을 바꿔서 포개는 걸 좀 다양하게 그렇죠, 맞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하시면 예,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예. 자, 다음은 이 동작에서 저희가 앞으로 약간 옆으로만 숙였는데 이번에는 예, 몸통 회전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엉덩이 힘 주시고 골반이 덜 밀리게 하신 다음에 천천히 돌고 오른쪽으로 천천히 숙여 보시겠습니다. 후. 예, 다시 천천히 올라오시고요. 이때 많이 숙이기 위해서 억지로 더 하시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끝까지 돌리시고 거기서 후 숨 내쉬면서 예. 네. 자, 한 번씩만 더 가보겠습니다. 천천히 돌아가시고 천천히 후. 예. 네, 천천히 올라오시면서 들이마시고 예. 이제 걸으면서
몸통 전체, 허벅지, 하체들 또 같이 이제 활성화시키는 그런 운동들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걷거나 운동을 하시기 전에 제자리에서 코디네이션 운동을 하는 한 가지 운동을 배워보겠습니다. 동작은 어렵지 않습니다. 왼 다리를 들어오시면서 오른손이 앞으로 나가시면 되고요. 다시 오른 다리를 드시면서 왼손이 앞으로. 자, 하나, 둘, 자, 셋, 넷, 다섯, 자, 여섯. 익숙해지면 약간 빠르게 하실게요. 하나. 네, 잘하셨습니다. 네. 눈을 감고 걸어보시면 의외로 이렇게 코디네이션이 무너지는 걸 많이 보세요. 네. 그리고 본인이 심지어는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걸 모르세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코디네이션을 먼저 어느 정도 해놓고 그러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전거 운동이 몸에 좋다는 건 다 알고 계실 텐데요. 특히나 이제 수술 후에 많은 분들한테 제가 많이 권해드리기도 하고 상당히 많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데요. 퇴원하시고 집에서 하실 때 대부분 누워서 타시는 등받이가 있는 자전거를 많이 타세요. 물론 초창기에는 그게 좀 괜찮으시고요. 조금 시기가 지나면은 이렇게 몸통을 세워서 내가 스스로 버티는 그런 자전거를 제가 많이 권해드립니다. 이 자전거 운동은 대부분의 체중이 엉덩이에 실려 있기 때문에 사실 자세로 보면 이렇게 굽혔다 펴는 런지 동작의 연속이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런지에 비해서 훨씬 좋은 점은 런지는 내 몸 체중을 오롯이 버텨야 되기 때문에 무릎이나 발목에 과부하가 가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자전거는 대부분의 체중이 이 안장에 실려 있기 때문에 저는 안정적으로 허벅지와 엉덩이, 배에 힘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등받이가 없는 자전거를 쓰실 때 페달을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할 때 우리가 복근이나 대퇴사두 앞쪽에 있는 근육들이 많이 쓰이게 되고요. 밀 때는 종아리, 발가락, 엉덩이 이런 근육들이 큰 근육들이 쓰이게 되죠. 그래서 아주 안전하게 근육량도 키우실 수 있고 심폐지구력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보통 자전거에 이렇게 강도 조절 장치가 있습니다. 아주 가벼운 부하로 이렇게 타실 텐데 제일 중요한 거는 타실 때 RPM입니다. 내가 분당 회전 속도가 처음에는 한 5, 60 정도로 타시다가 조금 편해지면 7, 80 이렇게 가시고요. 나 헛돈다라는 느낌이 드시면 강도를 조금 올려서 내가 체력이 좋아졌구나. 강도를 좀 올려서 무겁게 타시면 근력이 좀 더 많이 생기시겠죠. 자전거는 대단히 좋은 운동이지만 운동을 하시면서 가끔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가장 흔한 통증이 이제 무릎 통증인데요. 자, 그래서 적절한 위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안장에 앉아서 페달을 밟을 때, 자, 제가 이렇게 맨 밑으로 내려갔을 때 보면 완전히 펴지는 게 아니라 약간 구부러지는 이런 정도거든요. 흔히 한 145도 정도 펴졌을 때 괜찮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펴지면은 너무 과하게 피면서 허벅지 뒤쪽이나 이런 데 과부하 걸리기도 하고요. 만약에 또 너무 낮아서 이런 상태로 안장을 타신다면 무릎 앞쪽에 통증이 많이 일어나시겠죠. 적절한 높이가 아니면 몸이 너무 앞으로 가서 어깨가 더 아프실 수도 있고요. 또 너무 펴져서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 내가 편안한 위치, 완전히 펴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펴진 상태 살짝 이 정도 각도로 찾으시면 됩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하체 근력 운동을 시작해 보시도록 할 건데요.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자세를 하시기는 어렵기 때문에 가장 쉽게 기초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술하고 나시면은 근육도 많이 위축되어 계시고 움직임도 많이 떨어지게 되고 힘겨움을 많이 호소하세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스쿼트라는 좋은 운동이 있지만 그것도 사람마다 편차가 있어서 어떤 분들은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도 힘드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조금씩 천천히 단계적으로 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자에서 하는 이제 스쿼트인데요. 발을 멀리 가면 우리가 일어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발을 최대한 가까이 당겨서 몸의 엉덩이 중심에 가까이 발을 당기시면 일어나기가 좀 편하실 거고요. 자,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천천히 일어났다가, 자, 일어나는 동작은 우리가 어렵지 않죠. 수축을 하면 되니까요. 이제 앉을 때가 중요합니다. 앉을 때 천천히 몸을 숙이면서, 버티면서 앉는다라는, 보통 이렇게까지 되시는 분들은 기능이 좋으신 분들이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러시면, 그런 때는 이런, 방석이나 쿠션 같은 걸 사용하셔서 높이를 좀 높여주시면 됩니다. 자, 천천히 다시 한번 앉아보시겠습니다.
그러시고 다시 예, 이렇게 하면 높이가 높아지기 때문에 앉고 일어서는 거리가 짧아지거든요. 아까는 이만큼의 거리를 움직였다면 지금 줄어드니까 그만큼 더 예, 힘이 덜 드시는 거죠. 네. 만약에 근데 이런 것도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더 많이 높여서 더 가동 범위를 짧게 가져가시는 겁니다. 네. 예. 그러시면 조금만 하면 바로 앉아지고 조금만 하면 바로 일어나죠. 네. 여기서 넣으시면 이게 익숙해지시면 네, 하나를 또 그렇죠. 빼시고 하나를 이렇게 빼셔도 됩니다. 네. 여기서 하시면 조금 더 쉬워지시죠.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내가 편하다, 내가 이제는 뭐 자신감이 생겼다 그러면 더 낮게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세요. 운동을 더 어렵고 힘들게 해야 도움이 되지 않나. 예, 그러시면 빨리 지치고 빨리 이제 의욕을 상실하시게 네. 되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중요한 건 조금씩 점진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네. 또 하나 스쿼트와 그 비견된 운동이 런지들을 많이 하시죠. 스쿼트는 두 발로 하고 런지는 한 발로 하는데요. 런지가 또 가장 갖고 있는 좋은 장점 뭐냐면 좌우 골반을 따로 사용하기 때문에 불균형을 좀 해소할 수도 있고 그런 근육의 밸런스라든지 기능을 빨리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어렵게 하실 수는 없으니까 의자에 앉아서 하는 런지 동작 비슷한 이제 응용 동작을 배우실 거고요. 일단은 자세를 좀 높여서 범위를 줄여서 운동 범위를 줄여서 쉽게 한번 시작하시겠습니다. 여기 한번 가볍게 네. 앉아 보시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 발은 몸 가까이 당기실 거예요. 이제 왼발을 이렇게 당기시면 왼쪽 다리로 지금 런지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른발은 앞으로 뻗으시고 이 상태에서 일어나시면 됩니다. 다시 천천히 앉을 때 서서히 다시 둘 천천히 자, 셋 네, 이렇게 해서 잘 하시고 크게 어렵지 않다 그러시면 하나를 이렇게 빼셔서 다시 서서히 앉을 때 천천히 다시 쭉 일어나시고 다시 천천히 앉으시고 네,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자신감을 얻고 익숙해지시면 더 낮게 가보겠습니다. 다음 낮은 자세에서도 한번 천천히 이때 조금 힘들다 싶으시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높이는 방법도 있고요. 발을 앞에 있는 발을 뒤로 좀 끌고 오시는 겁니다. 더 가까이 오시면 됩니다. 자, 다시 쭉 앉아 보실게요. 어떠신가요, 선생님? 네. 한 발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난이도가 증가하고요. 가까이 오면 가까울수록 편해집니다. 이게 익숙해지면 나중에 맨몸으로 하는 런지를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하시다가 이 끝에 힘 조절이 잘 안 돼서 그냥 탁 앉아버리실 수 있어서 그런 분들은 옆에 뭐 기둥이나 그렇죠. 폼롤러나 이런 것들을 좀 세워놓고 잡고 네. 앉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의자에서 하시는데 벽에 붙여서 하시는 거죠. 내가 위태위태하시고 쓰러질 것 같다라는 방향 쪽으로 의자를 붙이셔서 그렇죠. 짚고, 그렇게 하시면 해서 처음에 안전하게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체 운동을 해보셨고요. 이번엔 상체 운동인데요. 우리 주변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상체 운동 하면요, 푸시업을 보통 들 수 있는데요. 처음엔 바닥부터 하시기가 좀 쉽지 않으실 테니까 벽이나 이렇게 지지할 수 있는 곳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벽 쪽에 쓰시고요. 자, 벽에 발이 가까우시면 가까울수록 조금 쉬워지고요. 한번 쭉 했다가 밀어주시고, 이때 팔이 민다라는 느낌보다 배의 힘으로 민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배에 힘이 좀 들어가시나요? 네. 천천히 배에 집중하시면 몸통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조금 더 난이도를 올리고 싶으시면 발이 조금 더 뒤로 가시면 되고요. 다시 천천히 체중이 좀 더 앞으로 쏠리시면서 강도가 좀 올라가시죠? 이것도 자신 있다 그러시면 조금 더 뒤로 가셔도 됩니다. 오늘 운동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나 자신이 생기시면 조금 더 뒤쪽으로 몸을 숙여서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덤벨이나 가벼운 물통을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이제 상체 운동인데요. 첫 번째 운동은 팔을 이제 굴곡시켜서
예, 접어서 들어 올리시는 운동입니다. 그대로 차렷하신 상태에서 망치질하듯이 천천히 들었다가 내리시고요. 다시 반대쪽도 이렇게 하시고요. 네, 다시 천천히 내려갈 때 확 떨어지지 않게 내려갈 때도 천천히 내리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손바닥을 앞으로 보신 상태에서 천천히 들어 올리시고 내려가면서 이제 중반 이후에 조금씩 천천히 버틴다는 느낌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다시 들어 올리시고 내려가다 중간 이후부터 천천히 해서 끝까지 다 펴지는 느낌으로 다시 오른쪽 천천히 다시 예, 좋습니다. 이번은 팔을 피는 3두 운동을 해보실 건데요. 살짝 앞에 벽이나 탁자를 짚으시면 되고요. 몸을 살짝 굽히신 상태에서 팔을 직각으로 이렇게 등 쪽으로 당겨 보시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가벼운 물통이나 가벼운 아령을 이용해서 뒤로 쭉 펴시는 동작을 하시면 돼요. 다시 천천히 돌아오시고 다시 쭉 펴시고 다시 천천히 굽혔다가 천천히 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쪽도 한번 3회만 진행하겠습니다. 하나, 뒤로, 좋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태어나셔서 이제 일상생활을 조금씩을 하실 텐데요. 이때 걸어 다니시는 게 조금은 불안하고 아슬아슬하신 그런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그런 느낌을 좀 덜고 좀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도록 이제 도와드리는 운동입니다. 자, 첫 번째는 다리를 조금 넓게 쓰셔서 몸을 오른쪽 왼쪽으로 기울여 보시는 겁니다. 천천히 오른쪽으로 쓱 가셨다가 천천히 왼쪽 다시 오른쪽 자 왼쪽 자, 오른쪽. 자, 조금 익숙해지면 점점 더 멀리 이제 움직이시면 되고요. 머리를 더 많이, 갔다가 오시고요. 자, 이게 자신이 생기시면 조금 다리를 모아서, 더 좁힌 상태에서 우로, 좌로, 우로, 좌로, 우로, 좌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발을 앞뒤로 벌리신 상태에서,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조금 익숙해지시면 발을 더 가깝게 붙인 상태에서 앞, 뒤, 앞, 뒤, 우리가 걷다가 갑자기 중심이 한쪽으로 쏠리면 막 당황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더 넘어지거나 다칠 위험이 있는데요. 이런 동작들을 통해서 조금 편안하게 접근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걷거나 뛰려면 한 발은 땅에 닿아 있고 한 발은 떠 있는 경우가 많게 되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보행을 하든지 뛰든지 다 한 발로 하는 운동이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발로 중심 잡는 운동을 가볼 건데요. 역시 처음에는 안전하게 벽을 이용해서 하셔야겠습니다. 자, 옆으로 쓰신 상태에서 벽을 살짝 밀면서 자, 먼저 이제 오른발을 들어서 중심을 잡으실 거고요. 다시 내려놓으시고 또 다시 오른발을 다 들어 올리면서 이렇게 되면 왼쪽이 이제 중심을 잡는 연습을 하시는 거죠. 이게 조금 자신 있으면 조금 멀리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이렇게 하면 힘이 더 많이 몸이 기울어지니까 더 버티기 힘이 많이 들겠죠. 반대쪽 오른쪽 다리를 버티는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쭉 다시 내리시고 다시 쭉. 자, 이번에는 이제 바깥쪽 새끼발가락 쪽으로 힘을 많이 쓰시면서 오른쪽이 자 바깥쪽으로 넘어지는 거를 이제 막으실 수가 있고요. 다시 저희가 지금 같은 방향으로 벽을 짚으면서 이쪽 발 저쪽 발 다양하게 쓴 거고요. 다시 반대로 이제 쓰시면 또 자, 이번에는 안쪽 왼쪽 다리를 들면서 자, 오른쪽 다리가 엄지발가락을 이용해서 중심을 잡는 연습을 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이번에는 오른발을 들면서 왼발 엄지발가락 쪽으로 중심을 잡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발을 한쪽씩 들면서 양발의 안쪽
바깥쪽에 힘이 들어가는 네. 걸 느끼시면서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 수술 후 한 달 지난 이후부터 3개월까지 어떤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는지 한번 다뤄봤습니다. 호흡부터 균형 운동까지 다양하게 알려드렸으니까요. 매일매일 잊지 말고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늘 조바심을 내시기보다는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다지신다고 생각하시고요. 예, 무엇보다도 아프지 않게 안전하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식사 관리 하시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많으실 텐데 운동 그렇다고 너무 등한시하지 마시고 자세와 호흡 위주로라도 매일매일 해보시면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시고 또 회복도 빨라지실 겁니다. 감사합니다.